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투자를 장려했던 유턴기업이 경영난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회생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옷가게에 설치된 정수기에서 불이 났지만 원인 파악이 힘들다는 이유로 정수기 업체와 보험회사 모두 보상을 미루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현장 실무를 쌓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한 교육부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3내 공고가 지정됐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추위가 풀리겠지만 옅은 황사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치솟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기 익산까지 내려와 유턴 기업을 장려했지만 어렵게 둥지를 튼 기업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익산시는 보조금까지 줘가며 유치에 나선 사업이지만 이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의문입니다. 이종유 기자입니다. 익산 3산업단지에 있는 한 보석 가공업체. 올 상반기 부도를 낸 뒤 경매 매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4년 중국에서 익산으로 되돌아온 유턴 업체로 공장을 지을 때 정부로부터 8억 3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자 익산시가 보조금 환수에 나섰습니다. 2015년도 연말까지 그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요건이 맞지 않아서 그냥 환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업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2개 업체들도 보조금 지급의 최소 기준을 채용하지 못해 일부를 반납해야 할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가 좀 불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90년대 중후반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중국으로 진출했던 업체들은 상황이 바뀌자 2, 3년 전부터 국내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익산시는 귀금속 업체를 특화시켜 집중 유치에 나섰지만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관련 분야 침체까지 겹치면서 고용 창출이나 파급 효과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익산 3산업단지에는 유턴 기업을 위해 패션 주얼리 연구개발센터 등 이미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됐습니다. 보여주기식 기업 유치 정책이 보조금과 지원시설 건립 등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전북의 주력 산업을 점검하는 시간, 오늘은 농기계 산업입니다. 농생명 수도 전라북도는 농기계만큼은 타시도에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해왔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내수 부진에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첨단 기술 개발은 진척이 없습니다. 유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LS 엠트론과 동양물산 등 전북에는 메이저 농기계 기업이 2곳이나 포진해 있습니다. 급증하는 중국의 농기계 수요를 감안해 김제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첨단 농기계 지원센터도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고용과 매출을 발생시키는 관련 기업은 단 한 곳도 전북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으면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만 대, 20만 대 하면은 내려와 좀 할 수 있을 텐데 국내 생산된 트랙터 대수가 제가 한 4만 대에서 한 6만 대 사이에 있다 보니까 많지 않잖아요. 웬만한 기계는 거의 보급이 끝나 국내 시장이 위축됐고 그나마 남은 시장은 구보다나 얀마 등 일본 기업이 잠식했습니다. 내수 시장을 빼앗긴 업계는 기회를 찾겠다며 중국과 동남아 등 해외에서 조립공장 건설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 협소하기 때문에 외국 시장으로 지금 많이 진출하려고 하는 상태이고 베트남도 진출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항공 방제로 일손을 크게 덜어줄 수 있어 차세대 농기계의 총화로 불리는 드론 역시 중국에게 선점당한 지 오래입니다. 양산 체제를 갖춘 중국에 비하면 걸음마 수준인데다 주요 부품도 중국산으로 가격 경쟁에서 밀립니다. 아무래도 양산 부품들은 이제 중국에서 가져오는 것들이 좀 크고요. 중국, 미국 그리고 이제 국내 업체들하고 또 협업을 해서 대신 이제 설계 소프트웨어는 이제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전북의 농기계 산업. 새만금이라는 천혜의 입지를 두고도 중국 시장을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지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로 전북 주요 생산품인 쌀과 쇠고기 분야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미국 행정부가
513%에 이르는 우리쌀 관세에 이의를 제기하면 저율 관세 할당 물량이 급증할 수 있어 포화 상태인 농도 전북쌀 시장에도 타격이 우려됩니다. 또 30개월 미만으로 합의된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 개방을 요구할 경우 도내 한우 산업도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옷가게에 설치된 정수기에서 불이 났는데 정수기 업체와 보험회사 모두 보상을 미루고 있습니다. 정수기가 훼손돼 원인 파악이 힘들다는 게 이유인데 옷가게 주인만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월 전주 효자동의 한 옷가게. 이른 아침 발생한 화재로 옷가지들이 불에 타고 벽면 등이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저희 상가 사람들, 소방관들도 정수기로 인한 화재인 것 같으니까 정수기에 문의를 해서 보상을 받으라고 했는데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가게 안 정수기에서 불길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그 안쪽에 있는 정수기에서 연소은이 발견되고 정수기에서 발화돼서 경찰과 한전도 불길이 정수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을 들어 발화 지점을 정수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종이 상자는 정수기 바로 옆에 놓여져 있었지만 불길이 번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옷가게 주인은 정수기 회사나 보험회사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정수기가 불에 타 대부분 녹아내려 국가수에서도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저희도 정수기 회사에서 가입해서 보험에서 정수기 책임을 확실히 않는데 정수기 보험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거죠. 지난 2012년 이후 4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정수기 화재는 해마다 50여 건에 이릅니다. 정수기 화재 피해자들의 소가리가 이어지면서 소비자 중심의 보상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외제 차량을 이용한 보험 사기가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공업사부터 보험사 직원까지 얽힌 조직적 범행으로 5년간 20억 원의 보험료가 샜는데 역시 피해자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입니다. 김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 신호가 바뀌었지만 한참을 멈춰 있습니다. 신호 위반 차량이 다가오자 기다렸다는 듯 차량 앞머리를 갖다 댑니다. 또 다른 도로. 잘 가던 차량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뒷차와 충돌합니다. 앞차 운전석엔 공업사 대표가, 뒷차량에는 같은 공업사 상무가 타고 있었습니다.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타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산 지역 7개 공업사 대표와 영업 상무, 보험사 직원이 공모했는데 5년간 챙긴 금액이 무려 20억 원에 이릅니다. 멈춰있는 차가 엔진 소리를 크게 내면서 내게 달려오니까 내 차를 부딪히기 위해서 달려온다는 느낌을 받았죠. 신호 위반이기 때문에 100% 제 잘못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산에 4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2012년에는 엔진에 물을 부어 침수 차량으로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사기 행각에는 고가의 외제차가 동원됐는데 외제차의 경우 보험사가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수차례 고의 사고를 낸 차량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예 부서뜨린 뒤 차량 번호를 바꿔 다시 사기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폐차 직전의 차량을 어느 정도만 수리한 뒤 번호판만 바꿔 달면 보험사에서는 이전의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사고 후에 차량 번호를 바꿨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차량 번호가 아닌 차대 번호로 사고 이력을 관리해야 된다고. 경찰은 공업사 대표 40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보험사 출동 직원 등 5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공무원들의 금품 향응 사건이 잇따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사건 처리 청탁과 함께 진정인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제경찰서 경찰관 김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검은 가축약품 구매 청탁과 함께 업체에서 2천여만 원을 받고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완주군 전 계장 46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백혈병에 걸린 친구에게 성금을 모아 전달해 훈훈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주 한일고 김철중 교사와 학생들은 급성 골수병에 걸린 학우를 위해 용돈과 SNS 홍보를 통한 성금 모금으로 5,600만 원과 헌혈증 2,400여 장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 문제에 대해 전라북도의회가 도의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은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은 강현욱 지사부터 김한주, 송하진 지사에 이르기까지 매번 전주시와 갈등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며 도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전주시가 내년 초 투자 심사를 다시 받을 예정인 만큼 협의가 있으며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내 공고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기업에서 현장 실무를 쌓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해 취업률을 높이는 데 효과가 클 전망입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의 3례 공업고등학교가 교육부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지정됐습니다. 3례 공고를 거점으로 전주공고와 진안공고가 함께하는 사업단은 해마다 20억 원씩 4년 동안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기계 관련 학과 학생은 2학년 때 협력기업의 취업이 확정돼 업체에서 현장 실무를 배울 수 있는데 독일이나 스위스의 도제식 교육을 접목했습니다. 취업이 많이 걱정이 됐는데 졸업하면 그 회사로 바로 취직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로 기쁩니다. 특성화고 학생은 취업을 일찍 결정짓고 기업은 맞춤형 인력을 미리 확보할 수 있어서 청년 고용률을 끌어올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도제교육훈련센터가 설치됨으로써 경쟁력 있는 특성화고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고 취업률도 아주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국의 특성화고 가운데 도제학교 전환은 지난해 60곳에 이어 올해는 94곳에 이릅니다. 늦었지만 도내에서도 3곳이 포함됐고 특성화고의 도제학교 전환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제도가 학생들의 취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교육청에서도 이런 산업일체형 도제학교가 추가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이스터고에 이어 도제학교 확대로 특성화고 육성 정책이 바뀌면서 고등학교 직업교육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올해 수능은 큰 한파 없이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 전망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예비 소집일인 16일과 수능 당일인 17일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이 평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당일 예상 기온은 전주를 기준으로 아침 최저 기온은 7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입니다. 수험생 편의를 위해 수능 당일 아침 전주시 택시가 무료로 운행됩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 내 13개 법인 택시 회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능 시험일인 17일 오전 수험생에게는 차량을 무료 운행합니다. 수험생들은 수험생 무료 차량 스티커가 부착된 택시를 이용하거나 곰돌이콜, 전주콜로 신청이 가능하고 탑승 후에 수험표를 제시하면 됩니다. 정읍시가 내장산 국립공원을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순창군도 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강동엽 기자입니다. 정읍시가 2019년까지 99억 원을 투자하는 내장산 국립공원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이 순조롭습니다. 정읍시는 내장산 국민여가 캠핑장 보강과 조선왕조실록 보존터인 용구람의 탐방로를 개설했으며 내장산 문화광장 내 사진찍기 명소를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장산 국립공원을 내장산 리조트 등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사계절 관광 활성화를 꾀해 나가겠습니다. 순창군이 고추장 민속마을 주변을 장류산업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한국전통발효 문화산업지구 조성 사업이 내년 하반기에 착공됩니다. 사업 총괄을 맡게 된 LH가 순창 사업소를 개소함에 따라 2021년까지 발효 테라피 센터와 펜션형 마을 발효 슬로시티 파크 등을 조성합니다. 앞으로 순창의 50년은 산업과 관광, 전통과 첨단, 농촌과 문화가 융합된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자작난로를 선보이는 나는 난로다 행사가 오늘부터 사흘간 완주 로컬 에너지 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6회째인 이번 행사는 자작난로와 화덕 50여 점이 전시되고 화목난로 경매와 로컬 문화시장 등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마련됩니다. 화석연료 전략과 지역에너지 활용으로 지구도 지키고 서민들 가게에도 도움이 되는 유익한 자리이니만큼 온 가족이 함께 방문해서 즐기셨으면 합니다. 군산시가 충남 서천군과 협의회를 갖고 가축 전염병 거점 소독 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10여 년 만에 재개된 행정협의회는 철새축제 공동 개최와 동백대교 명칭 선정 등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남원시가 시민들로부터 관광 발전에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10일 시청에서 3번째 시민 원탁회의를 개최하는데 관심 있는 시민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해 국회 통과가 주목됩니다. 유성엽 의원은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은 내국세에서 전입하며 세입액 전액을 누리과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한 누리과정 특별회계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누리사업 예산 부담의 주체를 정부로 명확히 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가 관심입니다. 공무원을 산하기관에 필요 이상으로 파견하는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의회 이상현 의원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한 전북체육회에 도에서 4급 공무원 2명이 파견돼 있고 전북문화재단에도 4명이 파견돼 공무원 자리 만들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는 올 연말 체육회 조직을 현 2개처 체제에서 1개처로 축소하고 파견 공무원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시대 청자 등을 보관하던 안흥창으로 추정되는 터가 발굴됐습니다. 전북문화재연구원은 국내 최대 상감청자 생산지였던 부안 보안면 유천리 가마터를 조사해 조세로 거둔 현물을 모아둔 안흥창으로 보이는 기방형 기와 건물터 2곳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상감 용문이 몇 병의 초벌구이 파편 등 청자 파편이 무더기로 발굴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 협의가 늦어져 개통이 미뤄져 온 전주 북부권 우회도로가 뒤늦게 개통됐습니다. 익산지방국토청은 어제 경찰과 교통 관련 협의를 마무리하고 전주시 용정동에서 완주군 용진읍 11km 구간 국도 21호선 북부 구간의 차량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국토청은 지난달 말 우회도로 개통을 예고했지만 개통 당일 회포대교 부근의 교통 대책이 미흡해 개통을 취소했었습니다. 새만금의 석탄재 매립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개발청이 유해성 조사기관으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선정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새만금 산단 309에 준설토와 석탄재를 매립했을 때 수질과 토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내년 1월쯤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산단 309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저어사의 서식지로 환경단체들이 매립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어린이 대음악제가 20주년을 기념해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수상자 초청 공연을 갖습니다. 창작극회는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 기념 공연을 오늘부터 창작 소극장에서 선보입니다. 판소리 수군가를 재해석한 창작 마당극 한스타일이 오늘부터 20일까지 익산 소극장 아르케 무대에 오릅니다. 삼례 여중 축구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슈팅걸스 시사회가 오늘 완주 문예회관에서 있습니다. 제4회 전주 향교 서예전이 오늘부터 21일까지 향교 경내에서 열립니다. 화목 난로 축제인 나는 난로다 행사가 오늘부터 사흘간 완주군 로컬 에너지 센터에서 열립니다. 전북 지역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청년 축제가 청년이 바라보는 지금을 주제로 오늘 도청 광장에서 열립니다.
제21회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가 오늘 전주를 비롯한 각 시군에서 열립니다. 한옥마을 협동조합은 오늘 농업인의 날을 맞아 전주 향교에서 가래떡 나눔의 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정읍 태인 명봉 도서관이 오늘 책 나눔 벼룩시장을 운영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추위가 풀리겠지만 옅은 황사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지속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6도, 남원 15도 등 14도에서 16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는 1.5에서 2.5m,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